자, 그럼 이제부터 ASP 6회차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한 쿠키와 세션 인증 서비스 작성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 인증 방법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중 세션 객체와 ASP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데브피아에서 쓰고 있는 회원 로깅 그 방법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하여 쿠키와 세션을 사용한 회원 인증 서비스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그럼 회원 인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서핑하시는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이 회원제를 상대로 하는 사이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회원제 사이트에서 그 회원 인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인증 값의 할당 방법이 첫 번째, 회원 로그인을 마친 후에 인증 값으로 세션 객체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션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션 변수 사용하고 그리고 ASP 쿠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션 변수가 이제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제 서버의 리소스를 많이 쓰는 결과이므로 서버의 부하를 경력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이나 어떤 사이트들에서는 세션을 사용하지 않고 ASP 쿠키만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ASP 쿠키만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미 전회차인 5회차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인증 방법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세션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서버에서 세션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그 보안에 있어서는 세 방법 중에서 아주 최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서버의 부하를 늘리는 셈이 되겠죠. 네,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션과 쿠키를 병행해서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안은 세션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약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약하고 서버 리소스는 또 그만큼 덜 이제 적게 먹겠죠. 이런 서로 이제 두 가지 방법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이 섹션 객체와 ASP 쿠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떤 식으로 이 세션 객체와 ASP 쿠키를 사용하는지 그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엔 클라이언트가 그 회원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겠죠. 네, 회원 로그인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하겠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이트 회원인지 아닌지를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 인증이 되었다. 즉, 그 사이트에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가 정식 회원이다. 일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인증 값이라는 걸 할당합니다. 이 인증 값이라는 것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 인증 값이 있어야만 그 인증 값을 필요로 하는 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만약 이 강좌의 마이 클래스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 제가 제 아이디인 에어슨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에어슨을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마이 클래스룸을 들어갔을 때 그 마이 클래스룸이라는 ASP 파일에서 그 클라이언트의 인증 값을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 에어슨이라면은 에어슨에 대한 마이 클래스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겠죠. 만약 그 인증값이 없다고 봅시다. 없으면은 그 페이지에 어떠한 결과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하지 않겠죠. 네,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값을 할당하는데 먼저 그 인증값에는 세션 변수로 ID 값을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ID라는 것은 회원제 사이트에서 유일한 값이죠. 그래서 A라는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아이디가 에어선이다.
그럼 이 에어선이라는 아이디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더라도 에어선 값은 없죠. 단지 지금 A라는 클라이언트만이 에어선의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고 또한 그 에어선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으로 에어선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제 사이트에서 인증값은 그 사람 아이디를 세션 변수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이디 값을 먼저 이제 세션 변수 저장하고 난 뒤에는 원타임 쿠키로 이 아이디 값을 또한 저장을 합니다. 똑같이 아이디 값으로 세션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타임 쿠키로 아이디 값을 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증값을 할당하고 난 후에는 그 인증값으로 인증 필요로 하는 페이지를 이제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인증을 필요로 하는 페이지를 사용하다가 세션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션 타임아웃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파워포인트에 살짝 부가 설명을 적어 놨습니다. 이 세션 타임아웃은 세션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유유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션 값을 할당을 받고 인증 페이지를 사용하다가 그 세션 값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브라우징을 하시다가 잠시 중단한 상태죠. 밖에 뭐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든지 뭐 이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런 상태가 즉 유유 상태인데 이 유유 상태로 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션 값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즉 세션 값으로 아이디 값을 저장했는데요. 그 값이 자동 소멸합니다. 그 이제 일정 시간이라는 기본 값이라고 있는데 그 기본 값은 2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그 상태에서 20분이 지난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세션 값으로 아까 아이디를 저장했죠. 근데 그 아이디 값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이 끊겼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로그인을 해서 다시 세션 값을 할당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20분의 유유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세션 타임아웃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션 타임아웃 시간을 20분 잡아놨다. 그럼 디폴트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세션.타임아웃은 60 이렇게 하면 유유 상태로 들어가고 난 뒤 6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타임아웃이 걸립니다. 즉 이 말은 서버에서 한 명의 클라이언트 값에 대한 유유 상태를 계속 통신 상태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유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세션 아이디 값을 일단 유유 상태 동안 60분 동안 서버에서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션 타임아웃이 길면 길수록 서버에서 잡고 있는 리소스의 값은 그만큼 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션 타임아웃 시간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편하겠죠. 내가 사이트를 로그인하고 난 뒤에 사용하다가 뭐 가서 밥을 먹고 온다든지 뭐 등등 세션 타임에서 120분 잡아놓으면 2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동안 뭐 밖에서 뭐하고 놀고 들어와서 그래도 자기 세션이 살아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사이트에 대한 서버의 부하는 아무래도 더 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디폴트 시간도 20분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고요. 바로 이 세션 타임아웃 이 시간이 많이 잡을수록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교육은 시작한 겁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세션 타임아웃이 타임아웃 될 때 그 말이겠죠. 그 세션 타임아웃이 되고 나면 다시 원칙으로는 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다시 재로그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많이 불편을 하겠죠. 사용자들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위에서 원타임 쿠키로 아이디를 저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이 원타임 쿠키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세션 타임아웃이 걸렸다. 그럼 일단 세션 값이 널이 되겠죠. 없어지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이 살아있는 원타임 쿠키로 세션 변수 값을 재할당합니다. 즉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재로긴하는 것을 그 절차를 없애고 처음에 로그인하고 나서 인증값을 할당받을 때 부여받았던 원타임 쿠키. 그러면은 원타임 쿠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활성화된 브라우저 내에서는 활성화되다가 그 활성 브라우저를 닫으면은 쿠키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쿠키를 말하죠. 원타임 쿠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활성화된 창에서 원타임 쿠키가 살아있다는 것은 즉 그 말은 인증값으로 세션 변수를 부여받은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원타임 쿠키는 살아있는데 그죠? 그러면 즉 로그인한 후에 그 활성창을 닫지 않았던 뜻이죠. 원타임 쿠키는 있는데 널이 아닌데 세션 값이 널이다. 즉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 이 클라이언트가 세션 타임아웃을 당했구나 라는 말이죠. 그랬으므로 타임아웃 걸리면은 쿠키 값으로 세션 변수를 그 값을 재할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로그아웃이나 브라우저를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바로 닫게 되면은 당연히 세션 값도 사라지고 쿠키 값도 소멸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로그아웃 버튼을 준 사이트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정한 또 AS 파일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 파일 가서는 세션을 어벤든 시키고 클라이언트가 그 사이트에 쓰고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 변수를 어벤든 시킵니다.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할당했던 이 원타임 쿠키도 같이 강제적으로 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션 객체와 에이지 쿠키를 함께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절차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아웃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직접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소스는 지금 현재 데브피아에서 여러분들이 메인에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셨죠. 그 로그인 소스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모 파일은요, 데모6라는 디렉토리에 로그인 언더바 폼.asp 라는 파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파일이 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받는 폼입니다. 즉, 이 파일은 데브파일에서는 시작 페이지가 되겠죠. index.asp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ASP를 호출하게 되면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데브파일에서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비밀번호까지 클라이언트 하여금 저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는 체크박스가 있죠. 그것 또한 구현을 할 것입니다. 자, 이 파일에서 기능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정상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자신의 금방 로그인했던 아이디가 아이디 창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죠. 예, 이 또한 쿠키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쿠키는 원타임 쿠키는 아닙니다. 원타임 쿠키는 활성화된 창을 닫으면 사라지게 되므로 다시 닫고 새 브라우저를 띄워서 로그인하게 하려고 하면 그 아이디 창에는 값이 남아있지 않겠죠. 예. 그래서 아이디를 원타임 쿠키가 아닌 클라이언트 로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익스파이어 되는 시간이 언제까지 미래의 어느 시간까지 정해놓은 그 쿠키를 말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사용자 선택에 따라 그 사용자 선택에 따라 비밀번호도 나는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아무래도 이걸 누가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입력하게 안 할 거야. 저장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 저장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간단한 소스를 한번 보시죠. 먼저 두 번째 라인까지가 이 부분이 아이디를 입력받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있고요. 타입 텍스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가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게끔 하는 곳이죠. 그럼 여기서 볼드체로 된 붉은 글씨 된 것을 한번 보시죠. 제가 밑줄 지금 긋고 있죠.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리퀘스트 객체, 쿠키스 컬렉션. 즉, devpia underscore member라는 이름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저장되어 있는 쿠키를 불러옵니다. 즉, 이 말은 그 전에 정상적으로 로gin을 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아이디가 쿠키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인풋 타입 텍스트 박스의 밸류 값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고요. 또한 devpia underbar member underbar pwd, 즉 이거는 그 사람의 비밀번호가 되겠죠.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다고 남겼으면은 이 이름으로 쿠키가 남겨져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나는 저장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이 값은 아예 쿠키조차 존재가 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 그 밸류에는 널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 밑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구현된 구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request cookies, devpia member pwd. 그 사람 비밀번호가 쿠키에 널임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라는 조건문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비밀번호 저장을 안 돼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여금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느냐라는 체크박스를 보여주고요. else 그렇지 않고 devpia member pwd라는 쿠키 값이 존재하면 그 사람은 그럼 현재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비밀번호를 저장 안 하겠느냐 하는 또 선택의 체크박스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크박스가 비밀번호의 쿠키에 따라 이렇게 저장하겠느냐, 저장 안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건문에 따라서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login underbar post.asp라는 서버의 데이터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인증값을 할당하는 이 파일까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 인증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즉 로gin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서버에 데이터를 먼저 비교하겠죠. 그러고 나서 제대로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값을 할당합니다. 인증할 때 세션 변수를 남기고요. 그리고 원타임 쿠키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 부분과 그리고 아이디 값 경우에는 세션 타임아웃이 재할당하기 위한 그런 쿠키를 남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앞서 그 아이디 입력하는 곳에 아이디를 자동 입력하기 위해서 또 남기는 쿠키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소스를 먼저 볼까요? 파란색 값으로 된 파란색 줄로 된 이 두 라인은 윗 부분에서 먼저 이제 서버 데이터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인증이 됐다. 그 사람이 정식 사용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아이디를 세션 변수에 남기고요. dev id라는 세션 변수 이름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그 사람 이름, 성명이 되겠죠. 그 사람을 성명을 또한 cname이라는 이름으로 세션을 남겼습니다. devpia에서는 현재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실수했군요. 그리고 나서 logon underbar member라는 쿠키 이름으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여기서 세션 할당하는 쿠키를 할당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배울 리스판스 객체 쿠키 컬렉션이 있습니다. 리스판스 쿠키 컬렉션을 이용해서 쿠키를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와 이름을, 성명을 캐릭터 구라는 문자를 구분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합성을 시켜서 로건 언더와 멤버라는 쿠키에 남깁니다. 그리고 devpia underbar 멤버라는 이 devpia 멤버라는 이름으로 아이디 클라이언트 로컬에 저장된 익스파이어 시간이 미래의 어느 시간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아이디 값으로 쿠키를 남깁니다. 이 두 라인은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이디 창에 회원으로 하여금 다시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게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devpia underbar 멤버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devpia 멤버라는 쿠키 이름을 아이디 입력하는 곳에다가 채워주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이 부분은 앞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비밀을 저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하겠다 안 하겠다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request.form 리퀘스트 객체에도 폼 컬렉션이 나오죠. 체크박스로부터 넘어온 값 그 이름은 쿡이라고
주었습니다. 그 값이 1이다. 즉 나는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다고 해서 넘어온 값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여피아 멤버 PW의 이름으로 또한 쿠키를 남겨야 되겠죠. 익스파이어 되는 시간이 미래의 어느 시간인 로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로 이 비밀번호까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else if request.pom cookie 2다. 나는 현재 비밀번호가 있고 그걸 다시 저장을 안 하겠다.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여피아 멤버 PW는 이 쿠키 값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소멸시켜 줍니다. 널 값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login underbar post.asp, 즉 앞서 login underbar form.asp에서 포스트되는 파일, 액션 대상 파일인 login underbar post.asp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데모를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login underbar form.asp입니다.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고 소스를 보도록 하죠. 앞선 회차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아이디가 하나 있었죠. 에어선이라는 아이디고, 패스워드는 1111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다.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언더바 포스트.asp에서 회원 인증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이퍼링크로 마이 클래스룸으로 가기. 이 페이지는 뭐겠습니까? 이걸 누르면은 마이 클래스룸으로 가겠죠. 즉 인증 값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거기는 뒤이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 언더바 폼.asp부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벌써 슬라이드 화면에서 다 보셨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이 이 화면이죠. 밸류 생각나시죠? 그리고 패스워드, 그죠? 그리고 아랫부분 또 보셨습니다.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다, 저장 안 하겠다. 그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요. 예, 제가 블락킹을 해드렸죠. 블락킹한 이 부분은 만약에 그 사람 아이디가 쿠키로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쿠키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이디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에 아무런 값이 없겠죠. 그러면은 아이디부터 입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그 폼을 제어합니다. 즉 아이디 넣는 곳에 커서를 위치시켜라. 이 뜻이 되겠죠. 그리고 else if request 쿠키에 멤버가 공백이 아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멤버가 공백이 아니다. 그럼 멤버 아이디는 쿠키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아이디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커서를 위치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한다면 다시 이동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전제는 그 한 PC에서 그 사람만 쓰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멤버가 있으면 한번 로그인했으므로 그 사람은 다시 아이디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패스워드 넣는 텍스트 박스로 포커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번 더 좀 더 편의를 준다면 다시 또 else if 돌아가서 대부피아 멤버도 공백이 아니고 대부피아 member 패스워드도 공백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다 저장되게끔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그럴 때는 어디에 포커싱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서밋 버튼에 포커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대표하는 멤버하고 패스워드 이 넣는 창에만 포커싱을 하도록 이제 코딩을 해놓은 상태죠. 네, 그리고 로그인 언더바 포스트.asp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역시 앞으로 쓰일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 폼, 리퀘스트 객체, 폼 컬렉션. 당연히 폼의 값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폼 컬렉션을 사용해서 변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디를 넣는 텍스트 박스에서 넘어온 리퀘스트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값과 그리고 패스워드 넣는 곳에 그 박스의 이름을 가진 이 변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리퀘스트 객체. 이 두 개 값이 널이 아니면, 즉 클라이언트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입력했다면 이 소리겠죠. 다 입력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서버에서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폼 값을 서버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서버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따릅니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야 되겠죠. 서버에 있는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
SQL 서버를 말합니다. 자, 먼저 서버 객체에 create object를 써서 커넥션 객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 이름은 제가 VISA, 비사라고 했습니다. 비사모에 앞자만 딴 겁니다. 비사모 다치기 귀찮아서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앞서도 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레크셋을 선언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또 이런 방법은 또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틀리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레크셋을 다루는 곳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방법도 있구나. 레크셋을 선언하는 방법이 이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연결 인스턴스인 비사를 이제 연결합니다. 로긴이라는 DSN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SQL 서버에 접근 아이디가 SA, 그리고 아무는 없었습니다. 싸에 SA에 비밀번호가 없는 것, 즉 비나모는 권장하지 않죠. SQL 서버에서. 그래서 이분은 데모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SQL 서버를 구현하실 때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이제 실렉트를 하죠. 왜 실렉트 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 아이디가, 패스워드가 집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맞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만들었죠. 로그인 데이터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이디를 받아서 DB에 있는 그 아이디와 같은 게 있는지를 실렉트 해옵니다. 그럼 이 레코셋이 공백이 아니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EOF가 아니면은 그 사람 아이디가 그리고 패스워드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예,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와 같이 ucase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id 값을 대문자로 했을 때 값을 비교합니다. 즉 그 사람이 아이디를 회원 가입을 할 때 모르고 캡스록을 킨 상태로, 즉 대문자로 입력을 했다. 근데 그 소문자 대문자를 가리는 곳에 있어서 그 사람이 착각을 할 수 있으므로 아예 대문자로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ucase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와 같이 레코셋을 하나 생성을 했죠. 이제 그 값을, 리턴된 값을 레코셋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RS가 EOF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그 select 된 값이 EOF다. 없다. 그러면은 입력하신 아이디를 행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 하셨죠. 다음. 아이디는 있는데, else if, 그죠? 아이디는 있는데, 그 사람이 입력한 패스워드 값이 DB에 있는 값과 틀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이디는 있는데 패스워드를 틀리게 입력한 경우겠죠. 그러므로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셔서 얼라트 창을 띄우고요. 자, 마지막으로 else. 그러면은 아이디도 맞고 비밀번호도 맞다. 그런 경우는 자,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슬라이드에서 보셨습니다. 세션 값도 할당하고 세션 이름도 할당을 하고 자, 그리고요. 이 부분도 로건 언더바 멤버라는 쿠키도 하나 만들었죠. 이거는 세션 타임아웃이 걸리는,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타임 쿠키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션 타임아웃이 되고 나면은 캐릭터 9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은 id 값으로 다시 세션을 할당하면 되겠고요. 뒷부분은 세션 cname으로 다시 할당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로건 언더바 멤버라는 원타임 쿠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지만 역시 데브피 언더바 멤버라는 id 값을 여기와 같이 id 값을 저장하고 있는 쿠키를 또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드렸죠.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느냐, 저장하겠다면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장 안 하겠다. 그죠?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그 쿠키 수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밑부분부터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회원 인증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아이디를 입력 안 했다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마지막으로 myclassroom.asp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인증을 한 후 인증 값을 필요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가서 뭐 식사를 하시든지 뭘 하고 나서
타임아웃이 된 시간, 뭐 디폴트로 20분을 잡았기 때문에 20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 그러면 당연히 세션은 종료되어 있겠죠. 하지만 원타임 쿠키는 살아있을 겁니다. 브라우저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는 이와 보시다시피 트림 세션 탭 아이디 세션 값은 이와 같이 없는데 로그인 멤버라는 원타임 쿠키였죠. 이 값은 있다. 즉, 이 로그인 언더 멤버라는 쿠키 값의 길이 len 함수를 썼죠. 길이는 3보다 크다. 즉, 원타임 쿠키는 있다. 그럼 이 말이 지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로그인하고 나서 세션이 타임아웃 됐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파란색으로 스플릿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스플릿 함수는 배열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구분자를 사이로.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그 배열 이름이 바로 이와 같이 에어선_str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어선_str의 제로 첫 번째다. 그러면은 구분자를 사용해서 왼쪽부터 처음 되겠죠. 왼쪽이 아까 뭐였습니까? id였죠. 그 id 값으로 재할당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두 번째 값은 그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이름을 다시 세션 cname 이름으로 재할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페이지를 가더라도 세션은 없고 원타임 쿠키는 존재한다. 그럴 경우엔 다시 세션 값을 재할당해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아이디와 이름을 출력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데모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마이 클래스룸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이 세션 타임아웃 된 후에 다시 이 페이지를 간다면은 그래도 세션과 이름은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션 타임아웃 됐다가 그 원타임 쿠키를 말미암아 재선언된 것을 말이겠죠. 그러면은 마이 클래스룸.asp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벌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위에 이 부분과 같이 강제적으로 세션을 타임아웃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 가서는 다시 선언이 되어 있겠죠. 왜냐? 세션 아이디는 널이고 쿠키는 그대로 살아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킹을 해서 주석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는 보시면은 그 멤버 아이디가 이 세션 아이디가 없다면 로그인 하시는 사용하세요. 즉 다시 세션을 정의했는데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세션도 없고 원타임 쿠키도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아래쪽에는 else 그 사람 아이디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즉 인증 값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와서 인증 페이지가 필요로 그 데이터들을 DB에서 불러오든 뭐 무엇을 이용하든 이와 같이 그 사람들에 맞는 정보를 뿌려줍니다. 여기서는 데모에서는 단순히 그 사람 아이디와 이름을 뿌렸죠. 뭐 그랬지만 이 기능 외에 아주 많은 기능이 있죠. 클래스룸이라 그러면은 여기와 같이 그 사람 아이디에 대한 클래스룸 정보, 어떤 강좌를 수강했는지, 어떤 강좌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습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회원제 사이트에서 회원 인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죠. 설명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세션과 쿠키를 이용한 인증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작성하시겠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작성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부터 이제 비로소 실습에 들어가서 데브피아의 로그인 소스를 보고 데모를 직접 작성해 적용해 본다. 자신 있으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